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생입니다. 자, 오늘은 나이덕의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라는 작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주된 대상이 지금 복숭아 나무죠. 그 곁으로 간다는 의미, 뭔가 좀 긍정적인 대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화자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만 이런 복숭아 나무,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 인간의 삶에 빗대어 본다면 타인입니다. 이걸 판단하고 거리감을 느끼잖아요. 우리 그렇죠? 보통 타인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판단하고 거리감을 느끼지만 이 대상의 새로운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내면의 진정한 모습, 그 본질을 발견하면서 진정으로 그 타인, 여기 나오는 이제 복숭아 나무로 비교되어 있는데요. 그 공감하게 되었음을 깨닫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어떤 지침서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교훈적인 내용이니까요. 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복숭아 나무에 대한 화자의 편견과 이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너무도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러니까 이제 여러 겹의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란 얘기죠. 그러니까 화자가 이 대상 복숭아 나무에 대해서 거리감을 갖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 제시돼 있고요.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상을 지금 의인화해서 주제를 지금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그렇죠? 시적 대상이 지금 등장했고요. 나는 시적 화자가 나왔죠.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 근거가 나왔죠. 이유가 나와서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시적 대상과 거리감을 두고 있고요. 대상에 대한 태도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이 촉발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대상에 대해서. 그래서 뭐뭐 씁니다라는 경어체를 쓰면서 자기 고백적인 성격, 또 우리 한용원 선생님이 많이 쓰던 여성적인 그 어조,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그죠? 내가 이제 화자가 추측하는 거잖아요. 그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웠다. 이 꽃이 흰색이면 흰색이지 뭐 여러 꽃을 지금 피었으니까 여기 나온 여러 겹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그래서 여러 개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멀리서 이제 바라본 복숭아 나무의 모습을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그렇죠? 그늘은 뭡니까? 나무 그늘 그러면 우리 의지할 만한 대상의 보호나 혜택, 즉 그늘을 제공하잖아요. 그렇죠? 공존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뭡니까? 선입견이죠, 선입견. 까다롭고 복잡한 대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복숭아 나무를. 그래서 편견이고요.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화자의 추측성 생각입니다. 추측이죠. 그래서 복숭아 나무를 너무 피상적으로, 즉 수박 겉핥기식으로 관찰하여 자기의 선입견을 지금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멀리로만, 그렇죠. 당연히 이제 이런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보니까 거리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반복법을 쓰면서 강조를 하고 있죠. 지나쳤을 뿐입니다라고 마치 그 고백하는, 그렇죠? 그러한 어투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감정이 지금 행동으로 지금 드러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멀리라는 것은 화자가 대상을 피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감과 또 대상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반복을 통한 강조가 들어 있고요. 대상과 소통과 교감이 없다라는 걸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 그렇죠? 여기 나오는 이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대상에 대한 동경이 나타났다. 그럼 X죠. 동경 없죠. 그 대상에 대한 기대감 역시 뭐 여기서 없죠. 멀리로만 가는 거니까요. 대상에 대한 이질감이 나타나는 거죠. 이질감, 그렇죠? 거리감, 이질감. 그 대상에 대한 상실감, 아니죠. 있던 것이 없어져서 그런 건 아니겠죠. 심리적 거리감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질감, 심리적 거리감, 조심스러워하고 거리감을 두고 있고 소통과 교감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보니까요, 이 흰 꽃과 분홍 꽃, 그렇죠? 이 사이에 보니까 이 두 꽃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사이에는 수많은
빛깔의 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 꽃으로 말하면 나름대로의 그 복숭아 꽃의 꿈과 희망이 담긴, 그렇죠? 예, 이러한 것으로 이제 피어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화자는 이제 결국 선입견에 있어서 이 두 꽃, 그 나무의 꽃 두 가지 색깔만 보였습니다만 더 멀리서 보면서 본질을 보니까 훨씬 더 많은, 그렇죠? 빛깔의 꽃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그렇죠? 예,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식, 깨달음을 지금 갖게 된 거고요. 눈부셔, 눈부셔. 지금 강조를 했죠.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황홀하고 찬란하다, 화려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사실을 지금 알게 된 겁니다.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온 거죠. 긍정적으로 바뀌었죠. 거리감이 지금 좁혀지고 있고요. 오해를 지금 해소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게 된 거고요. 대상에 대한 인식이 전환된 부분이다라고도 바꿔서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이 눈부셔 눈부셔는 화자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수tun의 빛깔을 발견하는 그 순간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복을 통해서요. 자, 그래서 피우고 싶은 이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죠? 이 수천의 빛깔이니까 이걸 피우고 싶었다. 이런 점에서 이제 꿈과 희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다시 말하면 진심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나무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 이 말은요, 의인법을 써서 대상과 또 그 대상을 바라보는 존재들에 대한 공감을 지금 불러일으키는데요. 화자는 이 복숭아 나무가 수많은 꽃빛을 피우기에 노력했을 것이기에 외로움을 느낄 여유조차 없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 몰랐다라는 의미는 외로움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선입견을 가졌던 이유가 되잖아요. 근데 진실한 마음을 알고 이해한 부분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여러 겹의 마음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식이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진실한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 읽는데 상대 대상죠, 시적 대상이 나무를 이해하는데 참 오래 걸렸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겉모습 보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본질 알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판단하는 그런 그 삶의 방식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가가요.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지금 나타나는 거고요. 그중 피우고 싶은 이 꽃빛은 화자가 이 외로움을 이겨낸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외로움을 이겨낸 게 아니라 외로움을 느낄 여유조차 없을 것이고요. 화자는 복숭아 나무가 외로웠을 텐데도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렇죠? 앞에 이유가 나왔으니까 이게 틀린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해입니다. 이해. 그래서 복숭아 나무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된 거고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자, 화려한 꽃 시절이 이제 사라지고 삶의 저녁 무렵, 인생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노년기에 해당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꽃잎이 다 떨어지고 오랜 시간에 걸쳐 대상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될 무렵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구체화시켰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 이겁니다.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렇죠? 이게 뭡니까?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그리고 외로운 노년의 모습이라고 인생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화려함이 없는 본질만 지금 보인다는 거죠. 겉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본질, 그 내면 속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화려함이 사라진 그 본질. 그래서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이 그늘, 자, 그늘은 화자가 깨달음을 얻은 뒤에 그 그늘이거든요. 이 복숭아 나무를 멀리 하고자 했던 마음이 변한 거죠. 그래서 복숭아 나무 그늘에 앉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친밀감이 지금 드러나 있고요. 화자와 대상 간의 조화와 화합을 이루는 장면이 이제 이 복숭아 그늘입니다. 그리고 조화와 교감을 이루는 장소다. 그리고 복숭아 나무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고 화자가 찾고 있던 안식과 진정한 소통과 교감이라는 그런 의미의 그늘입니다. 그래서 이 그늘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요.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녁이 오는 소리를.
어떻습니까? 문장의 성분이 지금 뒤바뀌었죠. 도치법을 써서 뭔가 강조하는 효과를 주고 있고요. 또 여운이 남긴 그러한 그 표현으로 시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청각적인 이미지고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 전익이 온다는 것은 진정한 이해와 교감이 담겨 있고요. 예, 대상에 대한 깨달음 이후의 상황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조금은 심심한 얼굴이라는 표현은 화자가 가까이에서 발견한 거죠. 근처에서 그렇죠? 대상의 또 다른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것과 또 가까이서 보는 것은 훨씬 더 어떻습니까?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을 찾고 소통하게 되고 또 조화를 이루게 되죠. 그렇죠? 도치법이 쓰였죠. 예, 여운과 강조의 효과가 있고요. 추상적인 대상을 역시 구체화시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걸로 봐서 저녁은 조화와 어울림의 시간이 되는 거고요.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는 노년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으로 말하면. 그래서 복숭아나무가 의미하는 이 타인에 대한 화자의 진정한 이해와 교감, 바로 이 부분이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화자는 이제 복숭아나무가 흰 꽃과 분홍 꽃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선입견에 사로잡혔죠.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이야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다가 멀리 이제 지나쳤습니다. 멀리로만. 그러나 이제 이 나무가 수천의 빛깔을 지녔음을 이제 깨닫게 되고 화자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탈피해서 복숭아나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화자는 이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저녁의 오는 소리를 듣게 되고 이 행위에 담겨 있는 것은 대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렇죠? 교감하려는 이러한 수용적 태도가 지금 담긴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타자를 자신의 관점으로만 판단하는 태도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타인과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제시하는 작품이에요. 그렇죠? 예, 이러한 깊이 있는 내용까지 아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핵심 정리 가시면 이제 제재는 복숭아 나무고 주제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과정입니다. 그렇죠? 뭐니 해도 자연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인간의 모습을 대응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어차피 사람, 인간이 쓰는 글이잖아요. 그 글의 의미는 인간과 관련이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비유적인 성격이 강하고 여성적인 어조로 되어 있고요. 고백적이죠. 예, 교훈적이면서 성찰적입니다. 그래서 경어체 사용을 통해서 훨씬 더 성찰하는 느낌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표현상 특징 가시겠습니다. 예, 첫 번째, 타인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던 이 화자가 어때요? 대상을 진실하게 이해하게 되는 그 과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지향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두 번째, 복숭아나무의 이 화려함의 거리감을 느꼈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아셨죠? 또 이를 통해서 어때요? 타인에 대한 진정한 소통과 공감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이다. 그렇죠? 또 대상의 외향적 특징이 화자의 인식과 태도가 변화하는 계기로 작용했죠. 그렇죠?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운다 그러죠. 그래서 복숭아나무의 특징을 통해서 화자의 인식과 태도가 변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X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외향적 특징이 인식과 태도의 변화에 계기로 작용을 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복숭아 나무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 변화를 통해서 주제를 드러냈고요. 자연물 통해서 타인에 대한 진정한 소통과 공감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과 성찰을 그려낸 겁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타인과 통합하는 그렇죠? 인식의 과정을 자연물로 표출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상에 대한 편견, 그 편견이 극복되기까지 이 올바른 인식의 과정, 이걸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식의 변화를 드러냈다. 중요한 서술상 특징이니까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 경어체를 썼죠. 이걸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차분하면서 여성적인 말투가 되고 분위기도 경건하고 사색적인, 그렇죠? 성찰적인 그러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3페이지에 가시면요. 복숭아나무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과 의미 체계를 획득하게 되고요. 의인화해서 주제를 드러냅니다. 또 동일한 종교의 어미가 반복되니까 당연히 리듬이 생기겠죠. 가군입니다. 가군. 또 원근법이 쓰였네. 원경에서 근경으로 공간 이동이 나타난다. 그렇죠? 또 도치법을 이용해서 강조하고 여운을 드러낸다. 인간에 대한 따뜻한 이해와 사랑을 타인의 참된 모습을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겠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그라는 이제 지시어가 지금 반복적으로 사용됐죠. 그래서 중심 소재로 어떻게 되는 효과가 있다? 초점화한다. 즉 집중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복숭아 나무로 그 나무로 그렇죠? 동일한 시구가 반복되면서 어때요?
시적 의미를 강조하죠. 또 색채어가 나타나고 대상의 모습을 훨씬 더 선명하게 구체화시킵니다. 흰꽃, 분홍꽃 이렇게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나이덕이라는 작가도 꽤 중요한 그 작가고요. 시험에 예, 잘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 잘 하셔가지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예를 들어서 성 느티나무, 모디의 잠, 귀뚜라미, 그렇죠? 섭섬이 보이는 방, 땅끝 아주 중요하죠. 이 땅끝. 예, 여기서 보이는 것만 해도 뿌리에게 이런 거, 어떤 출토, 예, 이렇게 이러한 시들이 굉장히 출제가 잘 되고요. 나머지 12개, 총 13개의 작품을 공부는 다 못하더라도 주제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이 나이덕 작가의 어떤 시적 경향이 잘 드러나니까요. 예, 한 번 정도 읽어보시라고 올려놨습니다. 자, 오답 피하기 연습 들어가겠습니다. 표현상 특징에 보시면 지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요. 그렇죠? 그라는 지시어. 또 중심 소재가 의인화됐죠? 제목에서 나왔지만 복숭아 나무예요. 또 경어체 역시 의지는 아닙니다. 의지. 그렇죠? 예, 고백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도치법 사용했죠? 여운, 강조. 예. 대상과의 대화 중심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식의 변화입니다. 아셨죠? 또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상징하는 게 흰꽃 분홍꽃 아닙니다. 이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화자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 또 화자가 그 복숭아와 거리감을 둔 이유는 역시 편견 때문이죠. 화자는 나무의 수천의 빛까지 존재한다는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부셔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화자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대상의 본질을 발견하는 순간을 강조하고 있고, 화자는 피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나무로 인한 자신의 외로움 아닙니다. 또 조금은 심심한 얼굴은 어떤타 깨달음 이후 가까이에서 발견한 또 다른 모습을 의미하고요. 저녁은 대상과의 거리감이 아닙니다. 또 그늘과 대조되는 게 복숭아 나무 그늘은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과 대조되죠. 공간으로서 화자야 대상의 조화가 이루는 곳이 바로 복숭아 나무 그늘입니다. 서리법과 단정적 어조를 활용했다. 안 나옵니다. 서리법 단정적 어조 아니에요.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을 통해서 뭐 부정적인 현실 이거 아닙니다. 그렇죠? 극복 의지 아니에요. 대상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태 변화는 아니죠. 세태 변화. 그렇죠? 원근법은 맞습니다. 시선의 이동을 통해서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의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잘 하시고요. 자, 지금 많아서 하나 더 추가가 됐네. 1-1로요. 제가 자, 경어체 사용해서 웅장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지시어를 사용해서 어때요? 초점을 집약하고 있죠. 도치된 문장 하지만 긴박성은 아닙니다. 시상의 마무리 여운과 강조예요. 현실 비판 안 나옵니다. 신화적 세계에 대한 동경 아니고요. 서리적 표현 안 나와요. 경어체 고백적 이건 맞습니다. 후각적 심상도 안 나오고요.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도 안 나옵니다. 색채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OX 확인하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학교 변형 시험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제 복숭아 나무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변하는 계기와 과정은 어떻습니까? 수천의 빛깔에 대한 거리감을 가졌지만 본질을 이해하니까 조화와 공존의 태도, 조화와 공존의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하는 가는 이제 이 쉬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는데 자, 이 보기가 또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자가 대상을 이해가는 변화의 과정, 그렇죠? 처음에 화자는 대상의 특징에 대해서, 그 특징, 외향적 특징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갖고 거리감을 느꼈다. 그래서 본격적인 만남을 뒤로 미뤘다. 하지만 멀리서 대상을 바라본 화자는 그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서 대상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화자는 자신의 편견으로 인해 상대의 마음을 읽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고백하고 성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과 성찰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시고요. 비로소 대상과의 성숙된 만남을 이룬 후 교감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셨죠? 이걸 참고해서 이제 이 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가?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나무에게 편견을 가졌죠. 그런 화자의 회상이에요. 그렇죠? 회상은 화자에게 대상의 오해에서 비롯된 감정이다. 그렇죠.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죠. 아마 이렇게 추측을 하죠. 거리감을 갖고 있고 뒤로 만남을 유예한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태도가 부족했던 상대방에 대한 비판 태도 안 나옵니다. 아시죠? 외로움에 대한 화자의 짐작을 드리는 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편견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성찰하는 내용입니다. 또 대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대상과 교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있고요. 성숙한 만남을 이룬 후에 이해하고 교감하고 소통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드러난 시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정리만 하시면 완벽히 정리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꼭 정리를 잘 하셔서 학교 시험이라든가 수능 대비 기초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구독 버튼 눌러주셔서 예, 다음 영상 찍는데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